네, 반갑습니다. 장종종 시장점검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 두 번이나 중간에 녹화를 했는데, 둘 다 잡음이 섞이는, 그것도 이 잡음이 뭐 계속 섞이면 안 고치고 뭐 했냐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한 10번 하면 한 번 정도 그런 잡음이 섞여 나옵니다. 이 원인을 찾지는 못했는데, 근데 뭐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이 10번에 한 번이 계속 걸린, 두 번 연속 걸린, 확률적으로 100분의 1인데, 예, 그렇게 됐습니다. 설마 이번에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전에 굉장히 제가 생각했을 때 만족스러운 내용을 전달을 드렸는데, 잡음 때문에 전달이 안 되고, 시간 지나서 뭐 이랬다 저랬다라는 거 의미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이제 2900선까지 갔다 조정을 받고 2700선에서 지지력을 확인을 했습니다. 변동성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 특별한 이슈가 없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슈를 만들려면 이제 금리 인하입니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정책이 어떤 게 옳다, 이거는 누구도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지만, 굳이 이제 성격을 따지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예측 밖의 어떤 결정들을 많이 내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측 밖에 허를 찌른다 이런 개념보다는 정보 통제가 잘 된다는 겁니다. 정보 통제가 잘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의외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고, 한국 같은 경우는 소통을 많이 하니까 이제 그런 의외다라는 결정은 거의 나오지가 않게 되는, 그래서 뭐가 좋은지는 모르지만 정책의 효과로만 보면 일본 쪽이 좀 낫고, 그리고 이제 어떤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변수에 대한 리스크, 그 부분에서는 한국이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8월에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뭐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면, 당연히 가격 부담이 제일 크고, 그리고 해외 증시를 보면 뭐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한번 꺾였는데, 특히 나스닥 지수는 다우 지수하고 달리 조금 급격히 오르고 꺾였습니다. 나스닥하고 한국 증시하고 연관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계속 강세고, 유가도 조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그게 뭐 굉장히 낮게 떨어져서 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수준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피로감이라고 정의를 하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감을 바탕으로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2700선은 새롭게 전망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지지가 될 것이다, 정상적인 시장이면. 과거에는 2600선이 한계였는데, 이거를 돌파를 하는 시점에서 뭐가 있었냐면 HBM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크게 올랐고, 삼성전자가 이제 그 승인을 받으면서 따라가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금리에 관심을 굉장히 지대하게 갖는 것은, 금리가 결국은 소형주의 유동성 공급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형주는 물론 이제 대형주도 영향을 받지만 이게 전부다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소형주 같은 경우는 거의 전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제 글로벌 측면에서 예측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증시가 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조정을 받았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엔저가 끝이다. 엔저가 주식시장에 왜 긍정적이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본 증시도 한국 못지않게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달러 기준으로 본다면 엔화가 계속 약세였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야 그나마 유지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엔저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올라간 거고, 이제 엔저가 끝날 것이다라는 게 돈이 가장 민감한 주식시장에서 반응이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일본의 엔저가 끝난다 해서 뭐 급격히 엔고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원엔 환율을 보면 이전에 비해서 꽤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그 일본의 어떤 해외 투자 규모, 일본이 뭐 0.1%밖에 안 되니까, N을 가지고 해외에 투자를 하는 그 엔캐리 트레이더가 엔저 시기에는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글로벌 시장에 일본 자금이 유입이 되고, 미국에서도 지금 단기 국채를 사고 장기 국채를 팔고 있습니다.
장기 국채 발행 자체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국채가 10년짜리인데 2년이 남았으면 이걸 사가지고 없애고 2년짜리 단기채를 발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장기채를 갖고 있는 쪽에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단기채 비중을 높이면서 그 시중금리를 낮추는 그런 유도를 하고 있는데, 요것과 엔캐리 트레이드가 글로벌 증시의 고금리 시대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한 축이었고, N고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돌아올 겁니다. 그러면 N고가 되는 가장 핵심이 뭐냐? 결국은 엔화가 쌀 때 해외 투자를 해서 엔화가 비싸졌을 때 갖고 온다. 이 투자의 관점에서 제일 크게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좀 미세하게 본다면 환차손이 예상이 되는 상황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N 저에서 N 고가 되니까, 아니지, 환차손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N 저에서 N 고가. 그래서 환차손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대규모로 청산이 될 것이다. 외국인이 빠질 것인데, 이게 한국 증시에는 나쁘지 않은 게, 한국 증시에는 일본계 자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되더라도 한국계 자금,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규모는 제한적일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 환차익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지만 주식시장은 하락하는 일본 증시하고 비교했을 때 한국 증시가 조금 더 매력이 있지 않나.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 계속 유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시장에 참여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8월 조정 받고 이후에 뭐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형태의 그림을 예상할 수 있는데, 이후 흐름은 괜찮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댓글 확인 두 번 하고 지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인데,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파도, 맞다, 파도. 이거 제가 나름 뭐 되게 분석을 굉장히 못 떨어지게 했다 생각했는데,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다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음 때문에 안 나가는 상황이 돼가지고, 파도 지금이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도 같은 경우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뭐 거의 뭐 가상화폐 수준입니다. 매출이 없는 분기도 있고, 매출 3억에 영업 적자가 엄청나고, 23억에 또 영업 적자가 엄청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재무적으로는 탄탄하네. 이 재무가 어디서 왔냐면 상장하면서 끌어온 겁니다. 상장을 못했으면 이 회사는 뭐 적자 상태에서 망했습니다. 계속 외부 자금으로 연명하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뭐 기술력이 있다 없다 라고 보면 뭐 있는 쪽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나 아마존하고 거래를 했기 때문에 기술 자체가 완전 뻥은 아니지만, 하지만 돈을 못 버는 기술은 뭡니까? 뻥하고 똑같다. 뭐 기술이 발달하면 마술하고 똑같다라고 하는데, 그것처럼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돈을 못 벌면 똑같습니다. 사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두라는 종목이 기술 하나만 갖고 기술 특례 상장을 해서 또 많은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안겨줬는데, 지금 파두에 대해서 그래서 뭐 전망을 한다 그러면 아직도 내릴 자리가 많습니다. 시가총액이 8,461억입니다. 근데 실질 가치가 1,720억이고, 지금처럼 적자가 난다고 하면 3년 안에 다 까먹습니다. 그러면 뭐 매출이 많이 나고 이익이 많이 나냐? 매출 아까 보셨다시피 형편없이 나고 또 적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엑스큐어. 이 엑스큐어가 이제 우리가 다루는 이 소형주의 거의 뭐 선두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양광에서 우리가 이제 다루는 종목이 그렇습니다. 뭐 유명무실하게 이제 공개를 하는데, 태양광 수익으로 이 종목을 사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게 엑스큐어였고, 그리고 HK였고, YM이었고, 그리고 캐스텍 코리아 뭐 이런 종목들, 풍강.
뭐 요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뭐였지? 그 대성 파인텍.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굉장히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낮고 최대주주 지분율이 탄탄하지 않고 그런 종목들은 언젠가는 누군가는 찔러서 반응이 나올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 요 종목들에서 그 보시면 그렇습니다. 엑스큐가 반응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모아가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광을 하는 게 이렇습니다. 저 100kW 기준으로, 아니 10kW 기준으로 월 25만원 수익이다. 뭐 당연히 이 얘기하면 뭐 사기인 줄 압니다. 예. 네, 그게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너도 나도 나도 할래, 나도 할래, 나도 할래, 이런 반응은 제 투자 경험상 굉장히 좋지 못한 결과를 낳습니다. 심지어 이건 도저히 실패할 수 없는 너무나 완벽한 거다라고 생각해도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면 거의 대부분 실패를 합니다. 기가 막히게. 예, 그래서 지금 주변에 태양광 권했을 때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 돌아오기 때문에 저는 투자 관점에서 아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두 번째, 요걸 가지고 25만원씩 나오는 걸 가지고 그냥 이 종목들을 사 나가다 보면, 지금 이 가격이 엄청나게 빠져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들이니까 어느 시점에 어떤 반응이 와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투자 수익률이 과거에 비해서 더 좋아졌습니다. 과거에는 뭐 보증보험도 들고 온갖 안전장치를 했는데, 점점 이제 경험하다 보니까 예, 그거를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예, 수정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공장이 있고 공장 위에 우리 태양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공장 뭐 부도나면 어떻게 할 거냐부터 해서 온갖 걱정들이 다 있는데, 예, 처음에 이제 지붕에 대해서 뭐 보증보험을 든다라고 이런 해법으로 접근했지만, 사실 보험료도 비싸고 너무 아깝습니다, 이게. 예, 근데 이 공장의 특성들을 파악을 해보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30억짜리 기준으로 한 500kW 정도 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공장 가격이. 예, 그러면 이게 설치비하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한 6억 정도 들 텐데, 6억에서 한 7억 정도. 근데 아니 이거 그럼 30억짜리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보통 이제 이 경매에 대한 대출이 80%까지 됩니다. 경락 대출이. 근데 공장을 이제 공장 경매 사건에 대해서 쭉 계속 공부를 해오다 보니까 어떤 거냐면, 어떤 공장이라도 60% 가격에 사면 불패더라. 공장 사서 손해본 사람이 없더라. 뭐 아파트보다 오히려 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한 6억 정도 필요합니다. 사는데.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망해가지고 경매가 나왔다라고 하면 30억짜리 공장이 한 15억 정도까지 경매가가 떨어집니다. 그럼 보통 근저당권자들이 이제 초기에 공장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공장의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50% 정도 머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부채를 갖고 올 테니까 공장을 사면 안 되냐, 이런 게 가능합니다. 제가 한 군데에도 그게 얼마, 한 350kW 올라가는 공장인데, 자기가 은행에 부채가 16억이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 나이도 많고 이제 그냥 정리를 하고 싶은데 공장 안 팔리고, 그러니까 이 은행 부채에서 이름만 바꿔 끼자. 그래서 너네가 태양광 올리면 되지 않냐?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버거운 제안이긴 했는데,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일시불로 준다라고 하면 거의 요즘 같으면 거의 2억을 줘야 되는데, 대출을 그냥 이 명의만 바꾼다, 이자만 내면 되고 태양광만 올라가면 충분한 거 아닌가? 공장 비워주면 임대를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걸 계속 해보니까 보증보험보다는 경매를 받는 게 낫더라. 왜냐면 경매를 받는 순간 20년 하고 양도를 해줄게 45년 동안 가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장이 비어 있느냐? 임대료 조금만 낮게 부담만 줄여주면 얼마든지 들어옵니다. 특히 임대료 높아도 들어옵니다. 보증금을 까주면 됩니다. 적게. 예, 그래서 이 생태를 알고 나니까 보증보험보다는 경매를 받는 대비를 하는 게 낫겠다, 뭐 이렇게 풀린 겁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 투자금 회수가 이제 보증보험을 빼고 나니까 한 4.5년으로 줄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사실 초반에 이제 일시불로 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한 4년 정도긴 한데, 문제는 일시불로 해서 거기서 이제 공사 기간에 지나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4.5년. 예, 그래서 똑같은 조건인데 이 4.5년 동안 원금을 찾고 나머지 15.5년 동안 수익인데, 요걸 이 종목들을 사 나가다 보면 4.5년 안에 한번 튀지 않겠냐. 그러면 실제 엑스큐어가 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튀고 나니까 엑스큐어가 보면 3,000원 정도에 샀는데 지금 벌써 12,000원입니다. 왜냐면 뭐 1년 안 됐지만 우리가 해오름 1차가 투자금 배분한 지가 1년 반이 됐고, 해오름 2차도 이제 뭐 한 몇 달 안 됐지, 한 2달 됐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가는데, 1년 반 동안 이 엑스큐어를 샀다라고 하면 지금 벌써 1년 반 만에 원금을 다 찾은 겁니다. 그럼 태양광 하나 더 할 수 있겠네? 네, 그러면 이게 4.5년에 두 개가 되고, 두 개 돌아가니까 이제 하나 더 하는 게 뭐 또 한 2.25년 있으면 하나 더 할 수 있고, 요거에서 4.5년 뒤에 하나 더 하겠네가 1년 만에, 1년 반 만에 하나 더 하네? 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복리 수익률이 무지막지하게 올라갑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종목들을 적립식으로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이제 슬슬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HK도 계속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몽땅 샀으면 되게 피곤한 상황이지만, 나눠서 사왔다라고 하면 뭐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평단가가 한 번만 튀면 그냥 다 해결됩니다. 근데 중소형주의 어떤 대응이라고 하면 매번 거래도 안 되고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중소형주의 대응이란 건 그렇습니다. 거래가 터질 때 하는 겁니다.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그럼 엑스큐어에서 HK도 이제 슬슬 바닥권에서 거래가 터졌으니까, 예, 반전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뭐 지금까지 계속 내렸기 때문에 뭐 싸게 사니 비싸게 사니 이런 게 없습니다. YM도 뭐 조금 이제 올라오긴 했지만 그렇고, 그리고 뭐 HK도 YM도 그렇지만 HK가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매수가 이틀 동안 들어왔습니다. 예. YM은 들어온 지 좀 됐고, 자, 이 자원 종목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 풍강 뭐 계속 사왔다 해서 억울할 게 없습니다. 계속 낮은 가격이니까. 그리고 대성파인데 뭐 계속 담아가면 됩니다. 한 번씩 이런 자리 있을 때 팔아주면 되고, 예, 이런 자리 있을 때. 그리고 요즘 뭐 점점 이제 머리가 나빠져서 눈에 실피추도 터지고, 이게 참 옛날 체력이면 좋을 텐데 잠이 와서 일을 못하는 상황도 생기고, 막 조금 무리하면 밤새고 이러면 이제 탈이 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래도 뭐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저거 캐스텍 코리아. 네, 캐스텍 코리아도 계속 사왔다 그랬으면 이 꼭대기에 잡았던 것보다는 훨씬 더 양호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종목도 다 공개됐는데 난 그냥 이 종목 적립식으로 사야지, 안 됩니다. 그게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현금 갖고 있는 거 안 되고, 예, 갖고 있는 현금 나눠서 사는 거 안 됩니다. 다 지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더 잘하기 위해서 태양광을 하는 거고, 그 태양광이 주축이 돼서 매달 그 현금 흐름이 나오는데, 그 개인연금 들어서 나중에 없어지는 돈, 이자 얼마 직권이만큼 주고 없어지는 돈이나 뭐 그런 것보다는 태양광이 훨씬 낫습니다. 그럼 이 태양광이 나온 이유가 뭐냐? 결국은 어렵다는 게 핵심입니다. 해보니까 어려운데, 이 어려운 거를 만들기만 하면 20년 동안 계약이 보장이 되니까, 변수가 생겨서 뭐 욕을 먹고 도대체 언제 되냐, 왜 우리 건 안 되냐, 이런 거 뭐, 그리고 지붕 임대 받은 그 임대해 주신 임대인한테도 맨날 가서 닦이는 게 일입니다. 도대체 언제 되냐. 하지만 지금
그런 걸 견뎌내면서 완성해 놓은 게 지금 절반 이상입니다. 이제 남은 절반은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보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예, 우리가 이제 현장팀 기준으로 해서 이제 두 팀입니다. 9명입니다. 4명이 한 팀이라고 보면 9명인데 다 저보다 어립니다. 한 분 빼고 한 분은 이제 액면가는 저보다 어립니다. 예. 그래서 9명이고 여기 서포트하는 게 이제 3명 그리고 우리 이 주미아서 사이트 관리하고 뭐 법인 관련 법인을 대행해서 만들어 드리고 그냥 전부 다 무료고 법인에서 떼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뭐 태양광 뭐 조합을 한다 이런 거 하면 여기 임원 한 6명 박아가지고 이 사람들 월급으로 다 가져가고 뭐 수익률 11% 줍니다. 이게 근데 좋은 수익률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뭐 거의 뭐 25%입니다. 요즘 나오는 거 보면 예 투자금이 줄었으니까 보증보험 뺐으니까 25%인데 여기서 가져가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가능합니다. 근데 그럼 상식적으로 그럽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제가 태양광으로 돈을 벌자는 게 아니라 이 태양광을 우리가 최대한 많은 태양광을 갖고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 얼마나 잘할까? 아까 말씀드린 왜냐면 현금이 계속 나오니까 진짜 될 것 같은 종목을 잡고 계속 사다 보면 결국 올라갑니다. 네, 그거를 하기 위해서고 그러면 저는 손해만 안 보면 된다 이런 접근인 거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건설 일을 오래 했던 저희 사촌 형도 요 3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촌 형도 이제 거의 우리 쪽으로 일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또 빨리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3팀을 갖고 있고 그리고 외부에서 하던 팀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10개 중에 하나 그나마 괜찮은 팀 남아 있는데 그 한 팀하고 총 4팀이 이제 쳐내는데 뭐 날씨나 이런 변수 최악으로 해도 한 달에 2메가와트 날씨가 괜찮고 잘 도와주면 한 3메가에서 4메가 정도 쳐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폭염이라서 안 되지만 9, 10, 11 뭐 3달 정도는 제대로 한다 그러면 지금 아마 내년에 개통까지 해서 우리가 굉장히 체계를 다 잡지 않을까. 체계를 잡는다는 게 뭐냐면 한 달에 아니 연간 한 100억 정도가 태양광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연간 100억이면 작은 종목 하나는 그냥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예. 그걸 보고 지금 예, 몸을 갈아놓고 있는데 왜냐면 뭐 이건 좀 아니 될 말이지만 제가 꿈꾸는 그런 기반이 다 갖춰지면 저는 없어도 됩니다. 심지어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예, 국내 최대 공기업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수익을 20년 동안 계속 지급을 해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이 망했다 이거 경매 받아가지고 45년 동안 해먹을 수 있습니다. 자손 대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근데 이게 뭐 누구나 할 수 있느냐. 지금 호남 지역에 변전소 차원에서 그러니까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무거나 이거 찍어 보겠습니다. 여유 용량을 이제 검색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변전소 차원에서 여유 용량이 135메가가 있고 변압기에도 43메가가 있고 그리고 요 DL 연결하는 DL에서 11메가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들은 태양광을 뭐 당장 안 해도 되겠네 이렇지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소진이 되거나 여기서 소진이 되거나 여기서 소진이 되거나 하나만 소진이 되면 끝납니다. 근데 호남하고 강원도는 여기서 소진이 됐습니다. 10년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호남 지역에서 태양광을 100년 동안 하다가 드디어 소진이 됐다. 아니면 뭐 태양광 한지 뭐 제대로 한지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역도 바람이 불면 뭐 2, 3년 안에 끝난다는 얘기인데 제가 왜 저거 태양광 미친 거 아닌가
아니 좀 뭐 왜 저래 도대체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런 거 11메가인데 이 자리에 만약에 한 6메가짜리 공장이 있다. 얘 하는 순간 나머지는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순식간 반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데 뭐 한 3메가짜리가 또 하나 있다. 사업 못 합니다, 이때부터는. 그러면 또 어떤 지역에 붐이 불어가지고 어떤 공단 내에서 몽땅 했더라. 43메가 다 날아갑니다. 이 지역에 뭐 산에 누가 대규모로 개발해가지고 했더라. 없어집니다. 예, 그게 불과 뭐 1, 2년 안에 없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마음이 되게 급합니다, 저는. 우리가 1년에 100억이 태양광 수익으로 나온다면 우리 전체에서 예, 매년 한 종목씩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계속 그렇게 한다. 요것만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한 거. 예. 그리고 정말 매력이 있는 사업입니다. 제대로만 한다면 이런 투자처가 없습니다. 제대로 못해서 거의 대부분이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이런 투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또 뭔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인데 다시 주식시장으로 돌아와서 아까 엑스큐어를 말씀드리다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모아가다가 튑니다. 중소형주들은 사정없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 솔직하게 뭐가 제일 가능성이 높냐? 지금 현 시점에서 올라갈 게 HK냐, 대성 파인텍이냐, YM이냐, 그 외의 종목들은 아직 신호가 없습니다. 이 종목들은 이제 신호가 있는데, 대성 파인텍 같은 경우는 좋은 회사긴 하지만, 오너가 주가 상승을 바라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의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성 파인텍은 가능성이 크지 않고, HK가 바닥에서 거래량이 실렸으니까 조금 이제 가능성이 보이는데, HK의 문제가 뭐냐면, 성장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매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800에서 600이고 올해도 지금 128억이면 600억 겨우 채울 겁니다. 666에서 올해 600억 겨우 채우고 성장을 못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적어도 이익이 늘어나긴 힘들겠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YN 같은 경우는 1200억에서 1100억 찍고 1200, 1400, 1600 그리고 올해도 이 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측면에서는 괜찮은 지금 상태고 그리고 뭐 사실 기간 매수도 제일 두드러지고 그래서 엑스큐어 다음 차례가 누구냐 그러면 저는 YM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네가 주식이 있느냐? 제가 주식이 있는 종목은 안 올라갑니다. 근데 없습니다. 없으니까 더더욱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태양광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권할 수 있는 이유 주변에 권하면 단 한 명도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주변에 이제 너무 긍정적이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조심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그런 거니까 어느 정도 좋게 왜 저러지라는 궁금증은 좀 풀리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